한지용의 죽음은 사건이 아니라 사고라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잼잼 리뷰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지속적으로 범인이 있는 듯한 장면을 연출했어요. 15회 형사는 희수를 의심하고 있지만 모든 정황 증거가 서연이 범인 같아 보이는데요. 추락한 한지용과 서희수를 발견한 정서연이 소화기로 한지용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 장면을 목격한 희수가 서연을 지키기 위해 기억상실증 연기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서연이 범인이 아닐 것 같습니다. 15화에서 엠마 수녀는 불편하지만 지켜온 내 삶의 가치가 마인이라고 했습니다. 마인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두 여자 중에 한 명이 범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15화 리뷰는 총 3가지를 톱어볼게요. 첫 번째, 서연의 거짓 진술과 소화기의 비밀. 두 번째, 김성태가 그날 밤 하려 했던 일. 세 번째, 주집사가 야간 도주를 하려 했던 이유. 그럼 15화 리뷰 시작합니다. 마인은 참 다른 드라마와 다릅니다. 보통 드라마는 악인이 죽었으면 그 죽음을 통쾌해야 하는 법인데 마인은 한지용의 죽음을 슬퍼해주고 그의 삐뚤어짐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지용이 죽은 후 입맛이 사라진 양순애. 빵을 우걱우걱 먹으며 자신의 허전한 인생을 먹는 즐거움으로 채웠던 양순애잖아요. 그런 양순애가 입맛이 없다니. 아마 양순애는 김미자와 한지용을 미워하는 힘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한지용이 죽어버리자 진심으로 슬퍼하고 후회했습니다. 노덕이의 세상에 있던 알은 딱따구리의 알이었는데요. 양순애가 노덕이에게 네 새끼 아니어도 괜찮으면 그럼 제발 좀 잘 키우라고 할 때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한석철 또한 자기가 사랑을 주지 못해 한지용이 그렇게 됐다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며 김미자와의 추억을 담아두었던 벙커를 지용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한석철이 이전까지 김미자를 마음에 담고 살았다면 앞으로 남은 평생은 한지용에 대한 미안함을 안고 살아가겠죠. 엠마 수녀 또한 지용의 빗나감에 책임감을 느끼고 수녀복을 벗을 결심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서희수까지 벙커에서 지용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지용이 이렇게 되기 전엔 어른들이 어린 지용을 보듬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인 15화의 부제는 심판자들입니다. 심판자 단수가 아니라 심판자들 복수예요. 꼭 한지용을 죽음으로써 심판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는 뜻 같아 보입니다. 오리엔탈 특급 살인처럼 여러 명이 한 가지씩의 행동을 해서 결국은 지용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서연의 방 창문 앞에 함께 서 있는 희수. 서연은 한지용이 사람을 죽인 인간이니 대적하려면 최후의 방법까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했습니다. 두 사람의 옷차림으로 미루어 보면 이날은 사건 4일 전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바로 한석철과 엠마 수녀가 한지용에게 자수하고 죗값을 치르라고 말했던 날이죠. 하지만 한지용은 변함없었는데요. 자, 서연과 희수는 지용을 대적할 최후의 방법을 이미 사건 4일 전부터 고려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2일 전 한지용은 대표이사 결정 유보를 통보받았죠. 그리고 정서연을 찾아가 자긴 잡놈이라 내가 가진 것을 뺏으려고 하면 물어버리겠다며 사람 죽이는 거 아무렇지 않고 하나하나 다 끝장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건 1일 전 한지용은 서희수에게 효원과 하준이 둘 다 내 거니까 절대 뺏기지 않을 거고 혼자 죽지 않겠다 발악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지용의 모습은 악다구니를 쓰던 낮과는 전혀 다릅니다.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내려놓았고 메이드가 가져다준 수면제를 먹습니다. 지용의 모습은 꼭 모든 걸 포기한 듯해 보였어요. 과연 그날 밤 어떤 사건이 지용을 변화시킨 걸까요? 그리고 사건 당일, 이날은 약혼 파티가 있기도 한 날이지만 한지용이 경찰 조사를 받기로 한 날입니다. 이날 아침 지용은 엠마 수녀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다 끝났어요. 저 그냥 떠날 거예요 라고 합니다. 여행을 떠난다는 건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건지 자수하고 감옥에 가겠다는 건지 도대체 어디로 떠날 건지는 말해주지 않아 엠마 수녀는 걱정이 더 되었죠. 전날 밤 지용의 모습으로 본다면 지용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것 같아 보입니다. 아직 한지용이 경찰 조사를 받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고 아마 16회에서 등장할 것 같아요. 사건 당일까지도 희수는 지용이 자수할 기회를 줬습니다.
만약 희수가 증거를 경찰에 넘겼다면 지웅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바로 구속이 되었겠죠. 하지만 한지웅은 구속되지 않은 채 경찰 조사를 받고 온 다음 수혁의 약혼 축하 파티에 참석합니다. 파티장에 지웅이 없는 걸 발견한 엠마 수녀는 김성태로부터 지웅이 카덴차에 있다는 말을 들었고 엠마 수녀가 카덴차에 갔을 때 지웅은 죽어 있었죠. 한편 서연이 형사에게 한 진술과 화면을 통해 보여준 진실은 좀 달랐습니다. 서연은 형사에게 쓰러져 있는 한지웅을 발견해 주치의에게 전화를 했고 계단 위에 있던 서희수를 발견해 병원에 데려다 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기억을 통해 보여준 화면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는데요. 서연은 계단 위에서 쓰러져 있는 한지웅과 서희수를 발견한 후 현장으로 내려와 소화기를 들어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희수를 부축해 계단을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내려왔을 때 김성태와 마주쳤는데요. 서연은 희수를 처음 봤던 장소를 거짓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죠. 물론 형사가 질문도 안 하긴 했어요. 가장 이상한 점은 소화기의 손잡이입니다. 분명 지웅이 죽었을 때 소화기 손잡이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서연이 희수와 지웅이 추락한 곳으로 내려와 소화기를 만졌을 때 손잡이에는 피가 안 묻어 있었습니다. 분명 한지웅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꼭 서연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지웅의 머리를 소화기로 내리쳐 죽게 만드는 과정에서 피가 묻었고 그 소화기를 서연의 방에 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 14화 리뷰에서 서연이 혹시 희수가 범인으로 몰릴까봐 그 소화기를 자신의 방 안에 숨겨둔 거라고 내피셜을 했었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은 그 소화기에 있을 것 같아요. 김성태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카덴차에 들어온 김성태의 모습이 아주 이상했습니다. 카덴차 밖에서 엠마 수녀에게 한지웅이 쓰러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김성태는 전혀 놀라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희한하게 집 안으로 들어와 정서연과 마주친 김성태는 아주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김성태는 한지웅이 추락해서 사망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나코에 있던 김성태는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난 죽이지 않았어요. 난 지하 벙커 문을 열어줬다고요. 김성태는 독가스를 벙커에 넣어두고 한지웅을 감금해서 죽이려 했던 것 같습니다. 파티장에 있던 한지웅에게 김성태는 누군가 벙커에서 기다린다는 말을 하며 벙커로 유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가스로 가득 찬 벙커에 한지웅을 가두고 문을 잠궜습니다. 희수는 그 벙커가 이 집에서 산소질이 제일 좋다고 했잖아요. 지하라서 산소 투입관을 크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즉 그 벙커는 독가스로 가득 채워놨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람의 목숨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바로 배출되는 것은 물론 산소질을 좋게 만들어주는 청정기도 있을 것 같아요. 즉 김성태의 독가스는 한지웅의 목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김성태는 결국 죄책감에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한지웅은 밖으로 나왔다가 서희수와 함께 추락한 거죠. 성태의 방에서 약병이 발견된 이후 주집사는 즉시 서연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15화에서 주집사의 모습은 완벽한 정서연 라인이었어요. 그런데 형사가 저녁에 카덴차에 와 벙커를 확인한 후 갑자기 주집사는 짐을 부랴부랴 싸고 야간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딱 서연에게 발견되었죠. 16화 예고를 보면 주집사는 핸드폰과 소형 CCTV로 추정되는 물건을 서연에게 건네며 사모님께 모든 선택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주집사는 왜 야간 도주를 하려 했고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주집사는 김성태가 한지웅과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했고 동영상을 찍어둔 것 같아요. 하지만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성태의 방에서 약이 나왔을 때도 성태가 죽였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기에 야간 도주를 결심한 것 같은데요. 주집사는 형사가 벙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벙커에 들어가는 형사의 모습을 보며 화들짝 놀라 어딘가로 향했죠. 주집사가 놀란 이유는 블루다이아몬드 때문입니다. 김성태가 블루다이아몬드를 훔친 후 그 목걸이는 주집사를 거쳐 한진우에게 갔습니다. 주집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목걸이는 다시 지하 벙커로 들어가는 그 금고 안에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곳에 있어야 할 블루다이아몬드가 없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즉 효원가의 누군가가 김성태에게 한지웅을 죽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주집사는 그 사람이 한진호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목걸이를 준 사람이 한진호였으니까요. 지웅을 죽인 게 한진호의 사주를 받은 김성태라고 생각한 주집사는 재벌가가 무서워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간 도주를 하려다 실패하고 모든 선택을 서연에게 맡긴 것 같습니다. 마인이 이제 한 해가 남았는데요. 저별 찝찝한 열린 엔딩 말고 서연과 희수가 행복해지는 꽉 닫힌 엔딩을 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